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EU 합병 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이 다가오는 일정은 어떤 게 있고,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합병을 승인을 좀 볼 수 있을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일단 대한항공의 합병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미국의 법무부 승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, 현재 현황이 어떤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,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의 EU 합병 승인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설 전에 승인을 한다는 이런 기대감도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유럽연합 기업결함 심사 결과 발표가 이렇게 일주일 앞으로 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미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만큼 이 조기 발표를 점치고 있고, 이 일본 경쟁 당국이 EU에 앞서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가능성을 좀 더 힘이 실린다,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냐 한다면은 이게 2월 14일까지고요. 이 EU 경쟁 당국이 2월 14일까지 이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기업 결함 심사를 좀 마친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, 이렇게 EU 측에 좀 발표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. 이 결과 공지일이 아닌 이렇게 심사 마감일이 14일이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하는 바된 EU 측이 발표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, 이렇게 EU 합병 승인이 된다면은 역시 미국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의 합병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좀 합병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말한 것을 제가 얘기해 보면요, 이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서 EU가 이 조건부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여기 조기 발표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EU는 아시아나항공, 화물사업 매각과 유럽 4개, 독일, 프랑크푸르트, 스페인, 바르셀로나, 이탈리아, 로마, 프랑스, 파리 노선에서 국내 대체 항공사를 진입시키는 대한항공의 시정안에 대해서 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. 이 대체 항공사는 저비용 항공사, 이 TA 항공으로 좀 줄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경쟁 당국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기업 결함 승인 발표를 내고요. 이 EU 발표를,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EU 발표를 미룰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복 12개의 노선 중에 서울 4개와 이 부산 3개의 노선의 슬롯을 국저 LCC에 일부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 당국의 승인을 받았고요. 여기에 더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시점에 대해서는 모든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이 자회사로 편입을 한 후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같은 부분은 이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동부가 허브공항 지위를 두고 이렇게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이 결합을 이렇게 빠르게 승인을 한 만큼 저희가 미국과 그리고 EU에서 EU의 승인 결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남은 미국 경쟁 당국의 심사 결론은 좀 빠른다면 상반기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대한항공은 미국 심사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, 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시정조치 부과, 그리고 신규 항공사의 진입 자원 등을 통해서 이 미국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 좀 대한항공 측의 설명입니다. 다만 대한항공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이 미주 노선 슬롯을 국내 항공사에서 얼마나 이 분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에어프레미어가 미주 노선에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지만 점유율이 좀 미비하고,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스타일 얼라이언스 소속 유나이티드 항공이 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점이 좀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 보시는 표가 미국 노선의 항공사별 여객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 에어프레미어가 이렇게 4%로 좀 많이 점유율이 낮다는 부분을 제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예,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어떻게 미국 법무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, 예, 이러한 현황과 상황에 대해서도요,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,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대한항공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봤으니요. 이 대한항공의 이제 차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이 지금 차트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게 주가가 이동평균선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지만, 이렇게 모든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현재 좀 안착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4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준다고 한다면 저 여기에 대해서 단기 전 고점인 24,000원대 부근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부분을 돌파를 할 때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뒤이어서 좀 더 높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241선을 만약에 이탈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,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 21,600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 이 부분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19,000원대 부분까지도 좀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만약에 19,000원 여기 부분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저점을 좀 깨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실적도 그렇고, 그리고 앞으로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, 합병이 좀 가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가오는 2월 14일 전까지 EU 합병 승인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결과에 따라서 합병이 승인이 난다고 한다면 대한항공도 좀 더 좋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미국의 합병 승인까지 좀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거나 가시화가 점점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좀 반응을 하면서 이 주가도 같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합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